569번입니다. 자, 3차 함수의 도함수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고 할 때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하죠. 자, 이때 모두 다 보기가 f에 대한, 도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원래 함수에 대한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원함수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항상 도함수의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구간을 나누어 준다고 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0인 지점이 0과 4잖아요. 그죠? 자, 0에서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 다음에는 다시 마이너스로 가니까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형태로 3차 함수가 그려지겠죠. 따라서 감소하니까 감소하면서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어야 되니까 아래로 볼록하면서 이렇게 0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되죠? 자, 2에서는 여러분들 0과 2 사이에서는 증가하는데 도함수의 극점은 원래 함수의 무엇이 됩니까? 변곡점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요 넓이만큼 요 부분의 넓이만큼 뭐한다? 증가하게 되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면서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가 변곡점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다시 2에서 4까지도 어떻습니까? 플러스니까 증가하겠죠. 그죠? 증가하는데, 자, 이번에는 아래로 볼록이었으니까 어떻게?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바로 x 이퀄 2에서 바로 무엇을 가진다? 변곡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보다 큰 쪽에서는 더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감소하는 이런 형태의 바로 3차 함수가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변곡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많이 이야기했죠. 도함수는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이 x축이라고 했잖아요. x축이 없는 도함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죠. 왜? 부호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우리가 체크하면 바로 x축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하나 나와 있죠. f0, 즉 x 이퀄 0에서의 함수값이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극소값이 바로 무엇인가? 1이 된다는 의미죠. 그 말은 여기에 y값이 1이니까 바로 x축은 이 y값이 1보다는 낮은 쪽에 x축이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얘가 계속 감소하니까 언젠가는 x축과 한 점에서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fx 3차 함수 그래프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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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칙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극소에서 우리가 무엇을 끊는다면 우리가 접선을 끊어버린다면 맞나요? 자, 여기가 바로 접점이 되고 변곡점까지의 칸수가 몇 칸 차이죠? 2칸 차이입니다. 그럼 극대하고도 여기도 접선을 끊어버리면 2칸 차이가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몇 칸 차이가 돼야 된다? 2칸 차이가 돼야 되죠. 1대 1대 1. 즉, 접점, 변곡점, 접점, 교점하고는 1대 1대 1이니까 그 1에 해당하는 길이가 2니까 2고 2가 되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어야 된다? 6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요 바로 x좌표가 6이 되니까 이 x축과의 거점은 6보다 조금 큰 쪽에서 나타나겠죠. 아시겠나요? 자, 이럴 때 fx의 극소값이 1이다. 극소는 바로 x 이퀄 0에서 극소를 가지니까 1이 맞고요. x 이퀄 2에서 극대값, 2에서 극대값이 아니라 어디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x 이퀄 4에서 극대값을 갖고 2에서는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F2의 함수값보다 F4의 함수값이 더 크다. 자, 증가하고 있으니까 F4의 함수값이 F2의 함수값보다 더 크다는 것도 참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FX만 그려보니까 결론적으로 보기, 기억, 니은, 디귿을 다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기억, 디귿 5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바로 동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70번입니다. 자, 3차 함수의 통함수가 f'(x죠? 자, 얘가 바로 지금 오른쪽과 같은 그래프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 극소값과 극대값이 주어졌네요. 이때 f-1의 값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동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 통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를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음의 값을, 0과 2 사이에는 양의 값을, 2보다 큰 쪽에서는 음의 값을 가지니까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0과 2에서 우리가 극대극소가 발생하니까 우리가 0에서 먼저 생각해 본다면 0보다 작은 쪽에서는 그래프가 지금 감소하고 있네요. 그죠? 감소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감소하면서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으로 감소를 하겠죠. 자, 그리고 이차 함수의 절편이, 도함수의 절편이 0과 2니까 이 바로 대칭축은 바로 x 이퀄 1이 되겠죠. 따라서 x 이퀄 1에서도 우리가 잘라주면 바로 도함수의 바로 극점은 원래 함수의 무엇이 된다? 변곡점이 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아래로 블록으로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리고 또 도함수가 0이 되는 2에서까지는 어떻게 된다? 계속 증가하는데 자 여기가 변곡점이었잖아요. 근데 아래로 블록이었으니까 위로 블록으로 증가하면서 2에서 또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보다 큰 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도함수의 부가 마이너스니까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3차 함수는 최고차의 계수가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럴 때 f-1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f' 0도 0이고 f' 2도 0이고 그리고 자, 극소값, 극대값이 다 주어졌으니까 극소가 0에서 바로 극소가 되죠. 따라서 F0이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고 극대는 x 이퀄 2에서 극대가 되니까 F2가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0이 되고 자,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 네 가지를 이용하여서 우리가 이 식을 미분한 다음에 자, 원래 함수와 미분한 도함수에 각각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버리면 A, B, C, D를 모두 아니까 우리가 쉽게 또 F-1의 값을 구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눈에 보였거든요. 바로 네칸 간격이 보였습니다. 0에서 우리가 X축과 평행한 이런 접선을 그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때 2에서도 이렇게 접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불러보면 자, 교점 맞나요? 접점, 변곡점, 접점, 교점이 바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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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되죠. 그런데 이 접점과 변곡점 사이가 한 칸이고 변곡점과 다시 접점이 그럴 때까지도 한 칸 사이가 1이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교점까지의 간격도 얼마가 되어야 된다? 바로 1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점의 x좌표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f-1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점의 바로 y값을 찾으면 되는데 이 y값은 바로 x 이퀄 2에서의 함수값, 즉 극대값과 같은 값을 가지죠. 근데 극대값이 얼마입니까? 2가 되니까 여기가 2니까 이 f-1의 함수값도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가 된다는 거죠. A, B, C, D를 하나도 몰라도 우리는 뭘 바로
이 f-1의 값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x 이퀄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아니라 다른 x값에 대한 함수값을 물어본다면 이렇게 연립 방정식을 적용해서 이 함수 fx를 모두 다 a, b, cd를 구해서 추론해 난 다음에 값을 구하면 되겠지만 여기는 딱 우리가 한 칸 차이에 바로 이 네 칸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x 이퀄 마이너스 1의 값을 그대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또한 극소값이 얼마죠? 극소값은 마이너스 2죠. 여기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말은 이 가운데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바로 0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 변곡점을 지나는 바로 이 변곡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 바로 무슨 축이 될 수밖에 없다? X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이 변곡점이 바로 X축 위에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f-1의 값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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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법칙을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교점의 x좌표는 바로 얼마가 된다? 3이 되고 이 3에 대한 함수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f3을 물어본다면 얘 또한 마이너스 2로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571번입니다. 자, 3차 함수의 도함수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자, fx 그래프, 즉 3차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차라는 것은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를 보고 원래 함수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통함수는 부호가 중요하죠.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는 마이너스, 그리고 3보다 큰 쪽에서는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어디에서 자, 동함수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우리가 각각 어떻게 된다? 극대 극소가 되니까 이렇게 경계값을 잡고 자, 먼저 증가하잖아요. 그죠? 증가하면 그래프가 자, 이렇게 위로 볼록하면서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차 함수의 바로 극점은, 바로 도함수의 극점은 원래 함수의 무엇이 된다? 변곡점이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까지는 어떻게 된다? 바로 감소하는데 여기가 위로 블록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어야 되죠. 따라서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감소하면서 이 바로 어디에서 바로 마이너스 1과 3의 가운데 바로 대칭축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1이 되겠죠. 자, 1에서 이 3차 함수는 바로 무엇을 가진다? 변곡점을 가지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또 어디까지? 3까지죠. 접선의 기울기가 3이 되는 곳까지 뭐 한다? 바로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제 아래로 블록처럼 내려와서 감소해야 되겠죠. 됐나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의 3차 함수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극대값은 어디가 극대값이죠? 바로 x 이퀄 마이너스 1이니까 f 마이너스 1의 값이 되고 극소값은 바로 f3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f 마이너스 1에서 f3을 뺀 값을 찾아달라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자, 우리는 여기에 극대와 극소의 위치만 알지 아무런 정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fx를 설정하도록 합시다. 아시겠나요? 그런데 마이너스 1에 대한 우리가 극대값, 극소값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fx를 자, 3차 함수를 설정하면 되겠죠. 어떻게? 자,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로 설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 a는 전상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우리가 적분을 좀 안다면 우리가 도함수를 직접 구할 수가 있죠. 그것을 이용해서 바로 적분을 하면 fx를 구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a, b, c, d를 구한다고 생각하고 미분을 해버리면 3a 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가 되겠죠. 자, 접선의 기울기를 0으로 만드는 그 x값이 바로 극대와 극소의 값이니까 이 통함수의 두 근이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마이너스 1과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또한 F 프라임의 0의 값이 얼마다? 여기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F 프라임의 0의 값이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F 프라임 0이 3이니까 결론적으로 C 값이 얼마가 되어줘야 되겠다? 바로 마이너스 3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F 프라임 0은 원래 F 프라임 0이 미안합니다. 3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해야 되죠? 마이너스 3이죠. 그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맞죠? 마이너스 4. 자, 따라서 0을 대입하면 C의 값은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우리는 A 값과 B 값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이용하여?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자, 두 건의 합이 얼마죠? 2가 되겠습니다. 두 건의 합은 2죠? 그러면 마이너스 자, A가 X제곱의 개수니까 3A가 되고요. B는 X의 개수니까 2B가 되겠네요. 두 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자, X제곱의 개수 3A분의 상수항이 얼마가 되죠? 지금 마이너스 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3A가 얼마가 되면 된다? 1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A 값이 얼마다? 3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A 값은 양수가 나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여기서 B를 구해보면요. 자, 2와 2가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1은 마이너스 3 곱하기 A. A는 방금 3분의 1을 찾아 놓았죠? 그리고 B가 되니까 3, 3이 약분되니까 분자가 1이네요. 그죠? 따라서 B 값은 얼마가 되어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야지 1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A 값과 B 값과 C 값 얼마? 마이너스 3을 찾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f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fx는 자, A는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의 x 세제곱. 자,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C는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x. 그리고 플러스 D인데 자, 우리가 D, 즉 fx의 상수값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조건이 없잖아요.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f-1에서 f3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두 극대와 극소를 빼기 때문에 상수항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겠죠. 그래서 D값, 이 상수값은 몰라도 극대와 극소의 차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f-1부터 계산해 보면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3이 되어서 플러스 D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2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5가 되죠. 3분의 5 플러스 D가 되고요. 자, 극소값인 F3을 구해봐야 되겠죠. 3의 세제곱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9가 되고요. 3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 3을 넣으면 마이너스 27이 되겠죠. 플러스 D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27에다가 3을 약분하면 9가 되고요.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리고 3을 대입하면 여기가 3 곱하기 3인데 3의 세제곱을 해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되어야 되죠. 따라서 9와 마이너스 9가 없어지면 여기는 마이너스 9 플러스 t가 되죠. 그런데 자, f-1에서 f3을 뭐 하라고 했으니까 빼라고 했으니까
D와 D는 소거가 되겠죠. 없어지니까. 몰라도 우리가 극대극소의 차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분의 5 마이너스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9가 되어서 9는 바로 3분의 27이 되니까 27과 5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32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분의 3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우리가 아직 적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f 프라임 x를 가지고 fx를 유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적분을 배우면 우리가 이렇게 굳이 풀 필요가 없죠. f 프라임 x는 지금 x축과의 바로 교점이 얼마가 나와 있습니까? 마이너스 1과 3으로 남아 있으니까 f 프라임 x는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적분을 해버리면 우리가 fx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극대 극소값의 차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밖에 풀 수는 없죠. 그런데 선생님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 극대값, 바로 이 y값과 맞죠? 이 3에서의 바로 극소값이죠. 그죠? 요 두 개의 바로 뭐다? 높이 차를 딱 구하면 그게 바로 극대와 극소의 바로 뭡니까? 극대값, 극소값의 차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높이 차가 바로 무엇이라겠죠? 이 도함수가 바로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어떻다?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사용할 수 있다? 육삼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나중에 적분해서 넓이를 배운 다음에 공식을 알아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육상 공식을 아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6분의 3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차이는 뭐를 적는다? 요 바로 무엇이다? 극대와 극소의 바로 x값의 차죠.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야 되니까 4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4의 세제곱이 되고 곱하기 맞나요? 이 2차 함수, 즉 도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최고차항의 개수만 알면 되니까 f 프라임 x를 여기서 우리가 추론을 한번 해보면 f 프라임 x는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1과 3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을 무엇으로? 인수로 가지겠죠.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니까 p로 둔다면 자, 여기에 이 f 프라임 x는 0, 마이너스 3을 지나잖아요. 그죠? 따라서 x 자리에 0을 대입하면 y 값이 마이너스 3, 즉 y 절편이 0, y 절편이 마이너스 3이니까 x 자리에 0을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3p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p 값이 얼마나 것을 알 수가 있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그럼 P가 1이니까 우리가 P가 1이니까 요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바로 무엇이다? 1이라는 거죠. 그 1의 절대값을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따라서 얘는 6분의 1은 곱하나 마나가 되니까 4의 세제곱은 64가 되겠죠. 그러면 무엇으로? 바로 2로 약분하면 2, 3은 6, 얘가 32가 돼서 우리가 깔끔하게 그냥 3분의 32라는 것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슨 공식을 이용하여? 63 공식을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사실 아직 배운 내용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앞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분을 안 다음에는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바로 6분의 자 차이의 세제곱인데 63 빌딩 63 공식 차이라는 것은 바로 극대와 극소의 x값의 차가 되는 거죠. 그렇죠? 도함수로 말하면 x축과의 교점의 차이가 되니까 4의 세제곱에다가 f 프라임 x의 제곱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을 곱해주면 쉽게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72번입니다.
자, fx의 동함수가 자, 그림과 같이 주어졌을 때 자, 옳은 것만을 골라보라고 하죠. 자, 그런데 보기는 모두 다 fx 원래 함수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항상 우리는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체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도함수의 부호를 따져보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는 플러스, 그리고 2와 4 사이에는 마이너스, 4부터는 모두 다 플러스가 되니까 감소했다가 증가하고 또다시 감소했다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요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마이너스 1과 2와 4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는 감소했다가 증가하니까 바로 극소 지점이 되겠죠. 자, x 이퀄 2에서는 증가했다가 감소하니까 바로 극대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x 이퀄 4에서는 무엇이 된다? 감소했다가 증가하니까 다시 극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럴 때 바로 fx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면 fx는 마이너스 2와 1 사이죠. 마이너스 2와 1 사이는 감소했다가 증가하니까 증가한다고 하면 틀리겠죠. 감소했다가 증가합니다. 1과 3 사이에서도 어떻습니까? 증가했다가 감소하니까 감소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4와 5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증가하니까 디귿은 참이겠네요. 그리고 x 이퀄 2에서 극대가 맞습니까? 예, 맞네요. 그리고 3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죠. 따라서 정답은 디귿과 리얼 두 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fx에 대해서 물어봤지. 이 마지막에 x 이퀄 3에서 극소라는 것은 f 프라임 x가 x 이퀄 3에서 극소가 되는 거지 fx가 극소가 되는 것은 아니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f 프라임은 fx를 찾기 위한 바로 뭐다? 도함수이므로 무엇이 중요하다? 부호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답은 찾았지만 우리가 진짜 fx를 구해서 다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마이너스 1까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프가 감소하겠죠. 그죠? 따라서 감소하면서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어야 되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감소해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x 이퀄 1에서 도함수가 무엇을 가진다? 바로 극대, 극점을 가지니까 바로 원래 함수는 x 이퀄 1에서 무엇이 된다? 변곡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증가해야 되니까 변곡점이 되겠어. 증가하면서 여기서 바로 변곡점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1과 2 사이에서 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또다시 되어야 되고 여기에서는 다시 뭐 한다? 위로 볼록이면서 x 이퀄 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요 넓이만큼 증가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x 이퀄 3에서 도함수는 또 무엇을 가진다? 극소, 저 극점을 가지니까 요 넓이만큼 어떻게 해야 된다? 자, 감소하면서 맞죠? 바로 x 이퀄 3에서 변곡점이 되니까 요 넓이 사실 이 넓이와 이 넓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위로 볼록이면서 바로 감소가 하고 또다시 x 이퀄 3에서 변곡점을 가지면서 x 이퀄 4에서 무엇이 된다? 접선의 기울기가 또 0이 되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여기서는 위로 볼록으로 자 내려왔으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또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었다가 4보다 큰 쪽에서는 계속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자 이렇게 fx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보기를 찾아봐도 x 이퀄 2에서 극대가 맞나요? 극대가 맞죠. 그리고 4와 5 사이에서는 증가가 맞잖아요. 증가한다가 맞죠. 나머지는 보세요. 3에서 극소입니까? 아니죠. 3에서는 뭐가 된다? 변곡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모두 다 fx 그림을 보고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시험 칠 때는 여러분들이 f 프라임 x를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f 프라임 x를 가지고 또 fx도 유추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573번입니다. 자, fx의 도함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자, 지금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달라고 했는데, 모두 다 fx, 원래 원함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원함수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마이너스 2와 2와 4가 되죠. 그럼 이 마이너스 2와 2와 4는 도함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니까 극대극소라고 하면 되나요? 안 되죠. 극대극소가 될 후보입니다. 후보. 알겠나요? 왜? 좌에서 우에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그죠? 도함수의 부호가. 그럼 마이너스 2의 좌우를 보면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이 마이너스 2는 감소했다가 증가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에는 감소에서는 극소가 되죠. 그런데 x 꼴 2를 보면요. 자, 증가하는 자, 양의 값을 가지죠. 양의 값을 가지고 또 양의 값을 가지죠. 증가하다가 0이 됐다가 증가하니까 이 2는 뭐다? 극대도 극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고 모두 다 극대극소가 된다는 게 아니죠. 바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4는 어떻습니까? 바로 증가하다가 여기는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감소하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4에서는 바로 무엇을 극대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기억은 바로 참이 되는 것을 x 이퀄 4에서 극대값을 갖고 또 여기서 먼저 디귿을 먼저 보면 구간 0과 2에서는 감소합니까? 0과 2에서는 자 f 프라임 x는 감소하고 있지만 자 원래 fx는 자 f 프라임 x의 도함수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그리고 니은을 보시면 fx는 x 이퀄 2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f 프라임 x가 지금 연속이죠. 자, 요거 개념 하나 잘 알아놓으세요. f 프라임 x가 무엇이면 연속이면 f 프라임 x가 연속이란 말은 모든 x 값에서 미분계수의 값이 다 존재한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그 미분계수의 값이 모두 다 연속이 된다는 말은 바로 fx가 바로 뭐하다? 미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도함수가 연속이면 원래 함수는 미분계수 값이 다 존재한다. 즉, 접선의 기울기가 연속적으로 다 존재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바로 원래 함수는 미분 가능하다. 그냥 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리얼은 이 fx의 그래프는 x 이퀄 마이너스 2에서 x축에 접한다고 했죠. 따라서 우리는 fx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fx를 자,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x-2까지는 자, x-2보다 작은 쪽에서는 감소하고 있으니까 감소하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면서 마이너스 2에서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2와 2 사이는 자, 극대 지점이 어디에? 한 군데. 자, 요 부분 0에서 극대라고 합시다. 그러면 증가하는데 여기 도함수의 극점은 원래 함수의 변곡점이니까 이 넓이만큼 증가를 이렇게 하겠죠. 하면서 여기가 바로 변곡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0에서 2까지를 보시면 0에서도 2까지도 증가를 하는데 맞죠? 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0이 되죠. 0이 되는데 이 x 이퀄 2에서 도함수는 바로 극소값을 가지죠. 극소, 즉 극점이니까 2에서도 또다시 뭐가 된다? 변곡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래로 볼록이었으니까 여기서는 위로 볼록하면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 또다시 변곡점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런 다음에 x 이퀄 3까지는 또 증가하잖아요. 증가하는데 x 이퀄 3이 동함수에서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자, 극점이 되잖아요. 그죠? 극점이 되니까 자, 여기를 조금 더 연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장을 해 볼게요. 맞죠? 선을 우리가 조금 더 그냥 직선으로 선생님이 그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여기 점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어떻게 된다? 또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증가하니까. 여기서 위로 볼록으로 증가했으니까 얘도 어떻게 된다? 위로 볼록으로, 아래로 볼록으로 증가하고 3에서 또다시 뭐가 된다? 바로 변곡점을 가지겠죠. 그리고 x 이퀄 4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잖아요. 그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니까 자, 여기도 선생님이 선을 좀 연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서 변곡점을 가지면서 자, 여기도 부가 플러스니까 또다시 증가하죠. 증가하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아래로 볼록으로 증가했으니까 위로 볼록으로 증가하고 4에서는 자, 접선의 기울기가 0인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극대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4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 감소하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함수 fx를 그렸죠. 그런데 우리는 자,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함수를 그리면 자, x축의 위치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f-2, 즉 x 이꼴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이 0이라고 했죠. 그러면 x 이꼴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이 점, 즉 극소값이 0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극소가 바로 무엇에 x축에 이렇게 접하는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처럼 이런 바로 조건이 하나 더 주어짐으로써 fx의 x축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없으면 원래 함수 fx의 x축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fx의 그래프는 x 이꼴 마이너스 2에서 x축에 접한다. 어떻습니까? 접하고 있죠? 따라서 리얼도 참이 되어서 정답은 기억, 니은, 리얼이 되는데 기억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x 이꼴 4에서 어떻습니까? 극대값을 가지고 있죠. 맞나요? 그리고 x 이꼴 2에서 미분 가능합니까? 변곡점이잖아요. 미분 가능하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면서 미분 가능한 그래프가 되고 0과 2에서는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0과 2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처럼 도함수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다? X축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X축의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도함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부호를 가지고 원래함수 fx를 그릴 수 있는데 fx를 그려도 우리는 무엇은 알 수 없다. X축의 위치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X축의 위치를 알려면 이런 조건이 하나 더 있으면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